예, 정치권 소식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주선 의원이 현역 의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으로는 최초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죠? 예. 정치적인 이유로. 예. 자, 박주선 의원의 탈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예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예, 과거를 쭉 소급해 보면은 탈당하는데 언제 하느냐?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박주선 의원, 제가 아까도 정치적인 이유로 탈당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19대 국회에 들어서 탈당하는 분들이 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에서 탈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첫 번째 탈당한 사람이자,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번째인데요. 자, 박주선 의원, 왜 탈당했는지 직접 본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을 통한 변화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앞으로 집권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잃고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를 비롯한 호남 또 핵심 지지층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대안의 길을 가르라 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신당을 창설하는 목적으로 제가 탈당하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그 실제 호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호남 분위기라는 제가 건- 듣기로는요, 요 며칠 전에 그 과거에 언론사 회장을 지낸 예. 분인데, 광주 그 전남의 분위기는 대세가 신당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야당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신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세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대세라면 후속 탈당도 많을 것이다. 예, 앞으로 탈당이 있을 겁니다. 예. 현역 의원 중에서요? 물론이죠. 물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호남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당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천정배 의원이니 말이죠. 예, 박준영 전 지사. 박준영 전 지사니 그 창당 그 선언을 했는데 예. 결국은 합칠 겁니다. 박주선 의원의 신당. 예, 그리고 박주선 의원도 합칠 것이고 제가 볼 때는요. 전라북도의 정동영 의원도 결국은 합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자기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각자 창조적인 파괴를 지향해 가되 결국 공동선을 쫓아서요. 같이 가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의 대세입니다. 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언론, 다른 신문 같은데 코멘트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어쨌든 신당 움직임이 분명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김부겸 전 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손학규 전 대표. 예. 이 세 분이 키를 쥐고 있고,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방향타는 역시 손학규 전 대표가 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세 분의 움직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 양반들을 접촉해 본 적이 없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제1야당도 말이죠. 예. 손학규 대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말이죠. 지금 대표하는 거 아니고 있더라도 대표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과거하고 다른 그런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출발하는데 누가 작업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과거의 그런 스타일 가지고는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 가지고는 새 출발해서 새로 시작하는데 국민에게 어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어쨌든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재신임 이 투표하지 않겠다. 예. 바로 어제 얘기했는데. 그건 재신임 투표를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요.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하든 안 하든 그럼요. 결과는 똑같다. 예. 아하.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요. 예.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가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고 또 가지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논쟁거리를 계속 던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고 이제 이걸 해결했다 하지만은 예.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간격이 넓어졌지. 예.
수습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혼자만이 재신임이지 예. 전체가 당을 위한 재신임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는 좀 그건 다음 주에도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계속 상황이 예, 바뀌니까. 앞으로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그죠? 겁니다. 나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밑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예. 그 마그마가 막 왔다 갔다 예, 하고 있다. 상당한 움직임이 예? 있어요. 아. 자, 새누리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 정두원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당 내 주류는 권력을 못 잡는다. 이거 들리기에 따라서는 친박 진영이 내세울 대권 주자는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기보다 이 여담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속에 친박의 후보는. 그렇죠. 예, 그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요? 지금 여당이 말입니다. 예. 과거의 여당이나 또는 야당의 형태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언제든지 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그 대통령파가 이 권력을 잡고 말입니다. 예. 전 그 정치를 리드해 갔어요. 그러나 대통령 권력이 끝나면요. 그 권력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주기까지 했어도요. 그 성공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노토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래도 백담사 귀양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 되는데 도와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감옥 갔지 않습니까? 자기 안전이 확보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을 말이죠. 그거 밀어줬는데 대북 송금 특검하고 차별화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류를 이루고 이 실세라는 사람들,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대통령 바꿔져 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권력이 그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요. 퇴임 이후에 어떤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건 오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계파를 현직 대통령은 포괄해 가지고요. 행정부가 무난하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을 말입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후계자가 누가 나오든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가도요. 그 대통령한테 줄 서지. 전직 대통령 찾아다니면서 권력 행사할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전부 현직에 거가 권력이니까 줄 서는 거예요. 예, 이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예.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전부 그냥 재선, 3선, 4선까지 만들어준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당선되니까 그리 가서 전부 노무현 사람 돼버리잖아요. 예. 예. 그거 소용없어요, 지나간 권력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하고 반대한 세력을 배척해가지고 거기다 보복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예. 예. 근데 정두원 의원 얘기가 뭐 틀리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것도요, 저는요, 못마땅해요. 자기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한때는 실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냥 천하가 자기 말 한마디면 신문 장식하고 그랬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틀어지기도 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물러나니까 친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나 친이하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친박도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면요. 지금 친박의 실세라 하지만은 결국 다음 대통령의 실세가 나와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무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로 정부 여당에 제가 좀 건방지게 충고를 하고 싶다면요. 이 김무성 대표를 무슨 이 친박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인상 주면은 안 돼요. 예. 대통령이 아주 편협하게 보여요. 과거에 금년 여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하실 때 말이죠. 예. 김무성 대표를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맞습니다. 예,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완구 총리 문제를 예. 말입니다. 매듭짓게 했잖아요, 조용히. 예. 그러면 당하고 청와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입니다. 그 일 해결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이 김무성 대표를 두둔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전에요. 친박 또는 김무성 이렇게 대립되고 이런 거 이제 이 노동개혁이라든지 앞으로 교육개혁이라든지 또 금융개혁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예. 이걸 위해서라도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 불러가지고 내가 이번에 미국 유엔 총회 또 앞으로 미국도 갔다 오는데 말이에요. 이번 노동개혁 문제 가지고 당정 협의를 잘해서 좀
일을 잘해주라고 말이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가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 비박 사람들을 말이죠. 김무성이가 비박이라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 시정을 잘 되게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치받고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친박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원한 친박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끝나면 주변도 다 끝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왔었습니다만 그 하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휴가 준다 그랬죠, 추석 때. 그죠? 뭐 그거 참 좋은 겁니다. 특별 간식까지 준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딴 데서 불거져. 이 청와대가 하사란 표현을 썼다, 하사.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종편에서요 그런 문제 다루는 거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에 왕정 때 보면은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것이 하사라고 그럽니다. 그 하사랑 한 말이 그 썼다고 해서 그것을 흠잡을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야당이 편협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준다. 특히 이제 국군은 국군 최고 통수청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에게 가사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 면에서 간식을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 권력 체계상 대통령이면 정점 아닙니까?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 국군들 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 휴가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준다 이거예요. 다만 그 문제 삼을 때 말이죠. 그럼 먹을 것을 대통령 월급에서 주느냐, 국부에서 주느냐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나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산 논란이죠. 예산 문제. 지금 군에서 주는 건데. 하사란 말을 썼다고 말이죠. 그걸 시비하는 야당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하사품 줬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편협하고 무슨 국가 정책을 말입니다. 건설적으로 해석해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것도 트집만 잡아서 막 흠집 내려는 이런 자세. 이거 이 충성스러운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방, 돈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 돈은 국방부에서 나간다? 근데 국방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획재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남았다면 전용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계속 나가거든요. 이거 합법화 시키는 거죠. 설사 안 그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원내 총무할 때요. 우리 원내 의원들한테 여름 휴가비를 100만 원씩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셨다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야당에서 지금 새누리당 정신이죠. 그 돈 대통령이 어디서 나서 줬냐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만 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500만 원씩 다 얻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요. 또 그런 짓 했어요. 지금은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이걸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래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야당이 따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 텐데요. 자, 안철수 의원 보좌관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SNS에서 안철수 의원을 질타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자,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CG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동네 배구 구경하느라 의원총회 안 갔음? 딱 물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홍길동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오후에는 노원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열정과 애정으로 즐거운 자리하신 배구 회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정년 당원이라고 하더니 5분 만에 봉숭아학당으로 당적을 바꾸신 모양이죠. 저를 아시는 당원 같으신데 숨어서 비꼬지 마시고 회관 518호로 오시면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무시해버렸어야죠. 근데 보좌관이 저렇게 한 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비판적이 됐을 때는 자기도 한마디 해야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참아야죠. 그리고 정치인은요.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찬성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이 많으면은 이기는 것이고 작으면 지는 거죠. 근데 찬성하는 내용이 좋으면은 거기 따르면 되는 것이고 반대한 내용이 나쁘면은 가만히 앉았어도 정치인이 득을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정치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뭐 안티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티 있으면 욕 먹는 거고. 근데 그건 숙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아마 조금 이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좀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